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괴기스럽고 미스테리한 인물, 역대 이런 공직 후보자를 익히 본 적이 없는데요. 털 때마다 드러나는 온갖 비리와 범죄 정황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서 후보직을 사퇴해야 맞을 텐데요. 하지만 이자는 문개기와 버티기로 이런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 보다 이런 연구 대상은 처음 보는데요. 이번에도 또 추가 비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폭로가 주말인 28일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함께 무단 해외여행 정황까지 추가로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국힘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야당의 트집 잡기라고 맞섰는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청문회에 이어 대전 MBC를 현장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후보자가 와인 매장과 골프장 등에서 접대 명목으로 월 한도 200만 원의 2배가량 법인카드를 쓰면서도 단 한 번의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부여된 한도를 2배나 초과해서 개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마구 긁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증빙도 없는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히 업무상 같이 먹었다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증빙하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또한 현장 검증단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후보자의 수행기사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일부만 검증했는데도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의혹만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추가 검증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던 빵도 직접 구매해 봤습니다. 남아있는 빵마저 얼마 없어서 쓸어 담아 결제했는데도 24만 원이었습니다. 24만 원의 빵조차 최소 3명이 들어야 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미리 선결제를 해놓고 대전 MBC 퇴직 이후에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제보만 무성하던 이진숙 후보자의 무단 결근을 뒷받침할 근거도 나왔습니다. 사장 결제가 한 달가량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자료로 증빙되었습니다. 대전 MBC 측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관용차 하이패스 내역을 확보해 제출하기로 한 만큼 후보자의 의혹을 낱낱이 추가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가 언론의 팔을 비틀며 제출을 맡고 있는 공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대전 MBC의 후보자가 호텔에서 사용한 명확한 세부 결제 내역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이뤄진 심야 결제가 숙박인지 식사인지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 극우적 사상과 후한무치한 발언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방송장악, 언론탄압 야욕, 노조 불법 사찰, 여론조작 시도 등의 저열한 민낯을 보이며 스스로 부적격 인사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청문회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걸어온 극우의 길, 본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이를 숨기기 위한 온갖 위압과 거짓말에 대해 책임질 시간입니다. 오는 금요일 열릴 과방위 전체 회의에 이진숙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법대로 위증의 죄를 묻겠습니다. 차량 유지용으로 수행기사가 쓴 법인카드에선 무단 해외여행 정황도 나타났다고 폭로했는데요. 2017년 12월 22일 인천공항 주유소에서 결제한 뒤 열흘이 넘게 지난 이듬해 1월 2일에서야 다시 차량카드와 개인 법인카드를 썼다는 겁니다. 해외 출장 기록이 없는 만큼 개인 여행에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법인카드 의혹과 함께 후보자의 역사관도 겨냥했습니다. 국힘당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가득한 막장 수준만 드러냈다고 거듭 엄호했는데요. 법인카드 주요 사용 내역은 이미 제출됐다며 방송 장악을 위한 폭주, 트집 잡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여야는 오늘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다시 격돌하는데요. 채택이 무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차례 더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오는 금요일 이 후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위법 불법한 행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대체 어쩌자고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이 난리 법석일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존경하는 김두관 후보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지들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누가 망쳤습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를 누가 망쳤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이제 지난 총선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하게 단 한 석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신중하게 치열하게 노력하던 지도부의 민주당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이러한 명목으로 부산에서 역풍을 만들어내면서 그때 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들의 프레임에 휘둘리지는 맙시다. 이재명 대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알고 비판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그 비판을 올바로 해주시지 않으면 과거에 김대중과 거리를 두라고 그렇게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켰던 노무현 위 아니라 당을 비판하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당원을 비판하고 개딸이라고 비하하고 사당화됐다고 잘못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민석은 승리를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일이 되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다음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부산의 산업을 거대하게 부흥시킬 대안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권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큰 승리를 해냅시다. 단체전, 강력한 공격, 정확한 수비, 명확한 전략, 빈틈없이 실수하지 않는 치밀함, 그것을 가지고 최고회의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겠습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네거티브하다 이민석 최고위원 후보에게 개털린 김두관 당대표 후보자.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과 집권 여당과 싸우라는데 또 내부 총질을 해대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이 최고위원 후보자가 김 당대표 후보자를 제대로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국 당원대회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도 90% 가까운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명심을 등에 업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내리 선두를 달리며 누적 득표율 2위를 굳혔는데요. 민주당은 28일 충남 충북에서 제1회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고 해당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충남에서 11,342표, 88.87%, 충북에서 8,274표, 88.91%를 얻으며 김두관, 김지수 후보를 크게 따돌렸는데요. 이날까지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2,992표, 90.41%였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 7,673표, 8.36%, 김지수 후보는 1,133표, 1.23%로 집계됐는데요.
김두관 후보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필요 없다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그들과 차이만큼 크겠냐.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두관 후보는 합동연설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줄 세워놓는 정치는 민주가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말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또 하나마나한 경쟁자를 비판하는 구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재명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김두관 후보에게 사과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당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각자의 입장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최고위원 후보의 순위는 주말 사이에 뒤바뀌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불경에 이어 이날도 원외돌풍 정봉주 후보를 꺾고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누적 득표율 2위로 뛰어올랐는데요. 최고위원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정봉주 후보가 34,942표, 19.3%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뒤이어 김민석 31,504표, 17.16%, 김병주 26,271표, 14.31%, 전현희 24,228표, 13.2%, 이현주 22,300표, 12.15%, 한준호 22,149표, 12.6%, 강선우 11,205표, 6.1%, 민영배 1,997표, 5.99% 순이었는데요. 시도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선거인단 누계는 28만 7,422명으로 현재 9만 1,798명이 참여해 투표 참여율 31.94%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ARS 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이었습니다.